안녕하세요. 여기는 그녀의 라디오 책상입니다. 오랜만에 친구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보내려 하는데 황당한 사건이 벌어졌다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오늘의 사연 주인공은 66세 김예숙 씨입니다. 서울의 봄날 꽃잎이 살랑이는 3월의 어느 날 강남역 8번 출구에 66세의 김예숙 씨가 설레는 마음으로 서 있었습니다. 짧은 단발펌에 우아한 연보라색 원피스를 곱게 차려입은 그녀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만날 친구를 향한 기대감이 가득했죠. 벌써 3달이 지났네. 미희는 어떻게 변했을까? 이번에도 또 무슨 새로운 취미가 생겼다고 자랑할지 궁금하네. 김예숙 씨는 자신과는 정반대 성격의 친구 강미희를 생각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똑같이 66세지만 미희는 언제나 활기차고 도전적인 삶을 살았죠. 계숙이 내성적이고 차분한 성격이라면 미희는 활발하고 늘 새로운 것을 찾아 헤매는 사람이었습니다. 혜수가, 여기야, 여기. 보브쇼 컷에 화사한 민트색 재킷을 입은 강미희 씨가 손을 흔들며 다가왔습니다. 세미 캐주얼 차림이 그녀의 활동적인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듯했죠. 미희야, 또 젊어졌네? 너는 어쩜 그렇게도 항상 활기가 넘치니? 어머, 무슨 소리야? 너는 거울도 안 보고 다니냐? 너야말로 그 원피스가 정말 잘 어울려. 역시 우리 혜숙이는 고상한 맛이 있어. 두 사람은 반갑게 서로를 끌어안았습니다. 46년 전 여고 시절부터 이어진 우정은 세월이 지나도 변함없이 깊어만 갔죠.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해지는 것이 바로 이런 오랜 친구의 존재였습니다. 어디부터 갈까? 날도 좋은데 천천히 걸으면서 얘기할까? 오케이, 좋아. 먼저 화장품 매장부터 가볼까? 지난번에 말했던 그 세럼 써봤는데 진짜 좋더라고. 두 사람은 마치 여고생 시절로 돌아간 듯 화장품 매장을 구경하기 시작했습니다. 나이든 여성들이라고 아름다움에 대한 관심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죠. 오히려 더 지혜롭게 자신에게 맞는 것을 찾는 안목이 생겼을 뿐입니다. 어머, 이거 색상 예쁘다. 미희야, 이 립스틱 너한테 잘 어울릴 것 같은데? 생각보다 발색이 좋네. 근데 혜수가 너 살 좀 빠졌어? 나? 아니, 별로. 난 그대로야. 오히려 나보다 네가 살 빠진 것 같은데 뭐 했어, 또? 아, 그거. 나 요즘 동네 문화센터에서 줌바 댄스 시작했어. 일주일에 3번씩 가는데 정말 재밌더라고. 처음엔 따라하는 게 어색했는데 음악이 신나서 그런지 몸이 저절로 움직이게 돼. 줌바 댄스라고? 그게 뭐야? 에어로빅은 나도 옛날에 좀 했었는데. 에어로빅이랑 조금 비슷한 건데 라틴 음악에 맞춰서 춤추는 거야. 이게 운동 효과도 좋고 무엇보다도 너무 즐거워. 나이 드니까 더 움직여야 한다더라고. 그리고 식단도 지중해식으로 바꿨어. 요새 저속 노화 식단이 유행이잖아. 지중해식이 저속 노화에 도움이 된다더라. 넌 정말 대단한 친구야. 나는 그런 열정이 없어서 참 큰일이야. 계숙 씨는 살짝 주눅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보고 같이 하자고 했잖아. 다음 주부터 같이 다니자. 응? 두 사람은 화장품 매장을 나와 의류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마네킹에 입혀진 옷들을 품평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죠. 그런데 혜수가 너 표정이 좀 어둡네. 무슨 일 있어? 둘째 우진이 때문에 조금 걱정이 돼서 그래. 요즘 결혼도 못하고 혼자서 살잖아. 근데 여자친구도 없나 보더라고. 지 누나는 결혼해서 애들도 낳고 가정 꾸려서 잘 살고 있는데
우진이 녀석은 마흔이 코앞인데 아무 생각이 없으니 내가 속이 터져. 그랬구나. 우진이 때문이었구나. 요즘 젊은이들은 결혼을 안 해서 출산율도 낮아지고 인구 소멸의 시대가 와서 정말로 우리나라는 큰일이야, 큰일. 두 사람의 대화는 자연스럽게 자녀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60대 중반의 나이에도 자식 걱정은 여전했죠. 괜찮아. 너무 조급해하지 마. 우진이도 무슨 생각이 있겠지. 집신도 짝이 있다고 어디서 좋은 아가씨가 짠하고 나타날 거야. 너네 민혁이는 어때? 미국 간 지 벌써 3년 됐지? 미 씨는 자식이라곤 아들 하나 있었는데 아이들 교육 때문에도 그렇고 마침 미국으로 이직할 일이 생겨 식구 모두가 이민을 간 상황이었습니다. 응. 샌프란시스코에서 일해. IT 회사라고 했나? 잘 지내는 것 같아. 가끔 손주들이랑 며느리하고도 영상통화하는데 다들 건강하게 잘 있어. 우리 며느리만 신났지 뭐. 시댁이 멀리 떨어져 있으니 얼마나 좋겠어. 미 씨가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대단하다 정말. 그렇게 멀리 가서 잘 적응하고 잘 지내는 게 참 대견하네. 그래도 가끔은 보고 싶어. 작년에 한 번 왔다 갔는데 올해는 바빠서 못 올 것 같대. 두 사람은 여러 매장을 구경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어느새 점심시간이 되자 배가 고파오기 시작했죠. 아이고, 배고프다. 우리 뭐 먹을까? 건강식으로 할까? 너는 뭐 먹고 싶은데? 아이고, 무슨 건강식이야. 오랜만에 만났는데 햄버거 먹자. 그 유명한 체인점 새로 생겼대. 한 번도 안 가봤어. 거기 가보자. 햄버거? 응. 그래도 되겠어? 우리 나이에 패스트푸드는 좀 그렇잖아? 뭐 어때? 어쩌다 한 번씩은 이런 것도 먹어줘야 인생이 재밌지. 항상 건강만 따지다 보면 재미없어. 그래, 맞아. 나도 가끔은 그런 생각이 들어. 인생이 너무 규칙적이면 재미없으니까. 두 사람은 근처에 있는 햄버거 체인점으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자마자 시끌벅적한 소리와 함께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이 보였죠. 평일 낮 시간이었지만 매장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어머, 여기 사람들이 꽤 많네? 괜찮아. 우리 줄 서서 주문하면 돼. 카운터가 저기네. 두 사람은 카운터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직원들은 모두 바쁘게 자기 일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누구도 그들에게 시선을 주지 않았죠. 우리한테 아무도 신경 안 쓰는 것 같은데? 저기요. 저희 주문 좀 하고 싶은데요. 음료수를 준비하던 젊은 직원이 그제서야 두 사람을 쳐다봤습니다. 저기서 주문하세요. 네? 어디서요? 직원은 대답 대신 손가락으로 매장 한쪽에 있는 기계를 가리켰습니다. 저기 키오스크요. 거기서 주문하시면 됩니다. 키오스크라고? 그게 뭐야? 아, 저기 저 기계 말하나 봐. 요즘은 그걸로 주문하나 봐. 두 사람은 뻘쭘한 표정으로 키오스크 앞으로 향했습니다. 커다란 화면에는 수많은 메뉴들이 떠 있었고 각종 버튼들이 사용자의 터치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디 보자.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하지? 응. 여기 햄버거 메뉴가 있네. 근데 단품이랑 세트랑 어떻게 구분하는 거지? 사이드 메뉴는 어디서 고르는 거야? 아이고, 복잡해. 두 사람은 화면 앞에서 당황한 채로 서 있었습니다. 점점 뒤에는 줄이 길어지고 있었고
사람들의 한숨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죠. 저기, 젊은 아가씨. 나 이거 어떻게 하는지 좀 도와줄 수 있어요? 그녀가 말을 건넨 20대 여성은 잠시 해숙을 쳐다보더니 이어폰을 귀에 꽂은 채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야, 그냥 가자. 너무 민망해. 아니, 잠깐만. 다시 직원한테 가서 물어보자. 하지만 바쁘게 움직이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니 선뜻 말을 걸기가 어려웠습니다. 결국 두 사람은 주문을 포기하고 햄버거 가게를 나왔습니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무능해질 줄은 몰랐네. 햄버거 하나 시키는 것도 못하다니. 무슨 소리야? 우리가 무능한 게 아니라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하는 거지.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사람 하나 없이 그냥 기계 앞에 세워놓고 이럴 수가 있는 거니? 그래도 젊은 사람들은 다 잘만 하잖아. 우리만 적응을 못하는 거야. 아니야. 우리도 배우면 돼. 다음에는 꼭 성공할 거야. 두 사람은 서로를 위로하며 다른 식당을 찾아 거리를 걸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깔끔한 중식당이 눈에 들어왔죠. 저기로 가자. 우리 얼큰하게 짬뽕 한 그릇 먹고 힘내자. 그래, 좋아. 가자. 중식당 역시 손님들로 붐비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빈자리에 앉아 메뉴판을 기다렸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죠. 여기도 사람이 많네. 서빙하는 사람이 안 보이는데? 여기요. 주문할게요. 테이블에 있는 태블릿으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직원이 가리킨 곳에는 작은 태블릿이 놓여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한숨을 쉬었죠. 여기도 기계로 주문하는 건가 봐. 저기 죄송한데 저희가 잘 모르겠어요. 혹시 도와주실 수 있을까요? 네, 물론이죠. 제가 도와드릴게요. 다행히도 이 중식당의 직원은 친절했습니다. 그는 두 사람에게 태블릿 사용법을 천천히 설명해 주었고 주문까지 도와주었죠. 이렇게 메뉴를 선택하시고 여기 수량을 조절하신 다음 주문하기 버튼을 누르시면 됩니다. 처음에는 어려우실 수 있지만 한두 번 해보시면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정말 고맙습니다. 요즘 세상이 너무 빨리 변해서 우리 같은 사람들은 따라가기 힘드네요. 네, 저희 어머니도 처음에는 어려워하셨어요. 괜찮습니다. 천천히 배우시면 하실 수 있어요. 그럼 저희 짬뽕 2개랑 군만두 하나 주문해 주세요. 음식이 나오는 동안 두 사람은 아까 있었던 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미희야, 나는 솔직히 조금 두려워. 앞으로 세상이 더 빨리 변할 텐데, 우리 같은 노인네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말이야. 어머, 얘 말하는 거 봐. 우리가 무슨 노인네야. 조금 먼저 인생을 살아온 선배지. 하지만 나도 가끔 그런 생각 들어. 이제 우리도 노력하면서 적응해야 하지 않을까? 아까처럼 친절한 사람들도 있잖아. 모르는 것은 후배님들에게 물어가면서 말야. 맞아. 나도 배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스마트폰도 더 적극적으로 배워야겠다. 그래. 나도 문화센터에서 스마트폰 활용 강좌 듣고 있어. 다음 주부터 같이 다니자. 줌바 댄스랑 스마트폰 활용 강좌 둘 다. 음식이 나오고 두 사람은 맛있게 식사를 했습니다. 처음의 불쾌한 경험도 잊은 채 다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죠. 응, 맛있다. 이 집 맛집이네. 역시 속상할 때는 매운 게 최고야.
그러게 말야. 근데 너 요즘 혼자 지내는 거 힘들지 않니? 응, 가끔은 외롭지. 특히 저녁에 텔레비전 보면서 혼자 밥 먹을 때 좀 그래. 그래도 낮에는 괜찮아. 동네 도서관도 가고, 마트도 가고, 산책도 하니까 잊어버리게 돼. 그래도 사람이 혼자 있으면 우울해지기 쉬워. 나는 다행히 아직 남편이 있으니까 괜찮지만 남편이 먼저 간 게 벌써 3년이나 됐어. 처음엔 정말 힘들었는데, 이제는 그냥 내 생활이 생겼어. 자식들도 다 독립했으니, 이제 내 인생을 좀 살아보려고 해. 그래, 맞아. 우리 나이에 제2의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내가 줌바 댄스 배우는 것처럼 너도 뭔가 새로운 걸 시작해봐. 사실, 나 요즘 유튜브에서 요리 영상 많이 보고 따라하고 있어. 혼자 먹더라도 맛있는 걸 해먹고 싶어서. 오, 그거 좋은데 요리 클래스도 들어보는 건 어때? 식사를 마친 두 사람은 커피를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습니다. 서로의 근황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나누는 시간이 무척 소중하게 느껴졌죠. 그렇게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헤어진 후 혜숙 씨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디지털 세계와의 만남이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죠. 어머, 이게 왜 이러지? 어느 날 갑자기 혜숙 씨의 세탁기가 고장났습니다. 혼자 사는 그녀에게 세탁기 고장은 작지 않은 문제였죠. 바로 그때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여보세요? 엄마, 나야. 잘 지내지? 아, 우리 딸. 엄마는 잘 지내고 있지. 너는 어때? 난 잘 지내고 있지. 엄마, 요새 건강은 괜찮아? 괜찮은데, 방금 세탁기가 고장났어. 이제 기사 불러야 하는데, 당장 빨래가 좀 있어서 곤란하네. 그래? 그럼 급한 빨래는 코인 세탁방에서 하면 되잖아. 요즘 동네마다 있던데. 뭐? 코인 세탁방 그게 뭐야? 동전이나 카드로 결제해서 쓰는 세탁기가 있는 곳이야. 큰 이불 같은 것도 빨 수 있고, 세탁부터 건조까지 다 할 수 있어. 응, 그런 곳이 우리 동네에도 있나? 엄마가 몰라서 그렇지. 요즘 아파트 단지마다 거의 다 있어. 한번 찾아봐. 근데 나 한 번도 안 해봤는데 할 수 있을까? 엄마는 충분히 할 수 있어. 화이팅. 전화를 끊고 혜숙 씨는 잠시 고민했습니다. 그리고는 용기를 내어 빨래를 챙겨 밖으로 나섰죠. 여기가 맞나? 아, 저기 코인 세탁방이라고 써 있네. 다행히 세탁방에는 다른 사람이 없었습니다. 혜숙 씨는 잔뜩 긴장한 채로 큰 세탁기 앞에 서서 빨래를 넣었습니다. 이제 문을 닫고 어디 보자. 이 버튼들은 뭐지? 이건 표준 세탁, 이건 찌든 세탁, 이건 시간인가? 그리고 결제는 어디서 하지? 혜숙 씨는 머리를 긁적이며 세탁기 옆에 있는 결제기를 살펴봤습니다. 현금이 없는데 카드로 되나? 아, 여기 카드 결제 버튼이 있네. 혜숙 씨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 카드를 꺼내 결제를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자신이 사용하려던 세탁기가 아닌 밑에 있는 세탁기가 갑자기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결제기가 서로 붙어 있다 보니 혼동이 왔던 것이었습니다. 그 순간 혜숙 씨의 얼굴이 창백해졌고 가슴은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이고, 내가 뭘 잘못했나 하는 자책감과 함께 울고 싶은 심정이 되었습니다. 평생 손으로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온 혜숙 씨에게 이런 기계들은 넘기 힘든 산처럼 느껴졌습니다. 취소하는 방법도 알 수 없어 당황스러웠고, 마침 주변에는 도움을 청할 사람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딸에게 받은 엄마도 할 수 있어요라는 응원을 떠올리며 이미 와 있는 김에 빨래는 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안경을 고쳐 쓰고 다시 한번 천천히 정확히 살펴본 후 결제를 진행했고, 이번에는 제대로 성공했습니다. 빨래가 돌아가는 동안 무엇을 할까 고민하며 주변을 둘러보았을 때 바로 옆에 무인 커피숍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평소 같았으면 집으로 돌아가 TV를 보며 기다렸겠지만 오늘은 왠지 모르게 도전 정신이 샘솟았습니다. 또한 방금 겪은 세탁기 사건으로 심장이 아직도 두근거리는 것을 진정시키기 위해 커피 한 잔이 간절히 필요했습니다. 괜찮아. 나도 할 수 있어. 혜숙 씨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커피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도 역시 키오스크가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혜숙 씨는 내심 가슴이 철렁했지만 좀 전에 세탁기 작동을 성공시킨 자신감으로 커피 주문 기계 앞에 섰습니다. 그래, 배우면 된다니까. 이번에도 도전해보겠어. 노안 때문에 희미하게 보이는 글씨를 읽기 위해 안경을 코끝으로 내리고 옆에 붙어있는 사용 방법을 꼼꼼히 읽었습니다. 손가락이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진정시키며 천천히 따라했습니다. 아메리카노를 고르고 카드를 꺼내 결제를 하고 컵을 꺼내는 과정까지 땀이 이마에 맺히는 것도 모른 채 정신없이 기계를 조작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6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혜숙 씨가 직접 키오스크를 조작해 커피 한 잔을 주문했습니다. 가슴이 뿌듯함으로 부풀어 올랐고 작은 승리의 미소가 얼굴에 번졌습니다. 안내에 따라 커피를 가져왔는데 놀랍게도 화면에 두 번째 음료를 준비 중입니다라는 메시지와 함께 한 잔을 더 시켰다는 알림이 나타났습니다.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람. 처음에는 기계가 고장났나 싶어 당황스러웠습니다. 메뉴 앞에 서 있던 젊은이에게 물어볼까도 생각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한 잔을 시켰는데 두 잔이 나오다니 하는 의문이 들어 결제 영수증을 다시 꺼내 금액을 확인해 보았습니다. 영수증엔 커피 한 잔에 1,800원인데 3,600원이 찍혀 있었습니다. 그제서야 혜숙 씨는 자신이 실수로 두 잔을 주문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아마도 떨리는 손가락으로 수량을 잘못 눌렀던 것 같았습니다. 이제는 그냥 웃음이 나왔습니다. 평생 아날로그로 살아온 자신이 이런 디지털 세계에서 겪는 해프닝이라니 어이가 없으면서도 묘하게 재미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며칠 전 미희와 햄버거 매장에서 일과 세탁기도 그렇고 이제 커피까지. 두 잔의 커피를 들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니 더 웃음이 나왔습니다. 내가 이제 나이를 먹으니 뭐 하나 제대로 안 되네. 자조적인 웃음이 나오면서도 앞으로 이렇게 점점 더 빠르게 변해갈 세상에서 자신 같은 시니어가 과연 잘 살아갈 수 있을지 의문이 들었습니다. 오늘 정말 좌충우돌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드는 시간이었습니다. 혜숙 씨는 기계에서 뽑은 커피 두 잔을 나란히 테이블에 올려놓고 휴대폰을 꺼내 미희 씨에게 전화를 걸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 사건을 한바탕 수다로 풀 모양입니다.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급변하는 디지털 세상 속에서 혜숙 씨와 같은 시니어 세대가 느끼는 낯설음과 당혹감은 우리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감정입니다. 요즘 세상은 너무 빨리 변해서 따라가기 힘들다고 말씀하시던 부모님, 혹은 할머니, 할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지 않으신가요? 아니면 본인 자신의 이야기인가요? 무인 시스템들, 어떤 분들에게는 편리함이지만 또 어떤 분들, 특히 평생을 사람과 소통하며 살아온 어르신들에게는
높은 산과 같은 도전이 됩니다. 오늘 이 사연을 듣고 느끼는 감정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함께 공감하며 앞으로의 삶을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사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